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한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의 강한 매도세도 나왔는데요. 오늘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을 키워갔고 마감을 조금 앞두고는 상승 반등을 시도했지만 다우지수만 성공했습니다. 0.11%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이 오늘 낙폭이 깊었습니다. 0.73% 하락, S&P 500도 0.39%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히트맵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오늘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과 섹터, 그리고 초록불을 켠 섹터가 좀 혼재가 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건 반도체 섹터의 강한 급락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1.4% 빠진 가운데 브로드컴도 2% 넘게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오늘 마이크론이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인텔도 4%대 약세, AMD도 3% 가까운 약세, 샌디스크까지 7% 넘게 빠지면서 오늘 나스닥의 낙폭이 깊었던 이유, 이 반도체의 약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종목별로 좀 혼재된 흐름 나타났고요. 좋은 흐름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 자금이 좀 리밸런싱하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오늘 섹터가 초록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빠지면서 아마존은 올랐고요. 빅테크 종목들, M7 종목들이 다소 혼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방어주 쪽으로도 흐름이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방산주 쪽 흐름 좋지 않고요. 오늘 유가가 급등했지만 에너지주 쪽으로는 조금 섹터 안에서도 엇갈림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오늘의 히트맵 상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들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마켓 무버 이슈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유가가 전쟁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에너지 공급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부터 살펴보시죠. 미국과 이란 전쟁이 5주 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확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이 주요 수송로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핵심 변수는 시장의 인식이 변환을 했다는 점인데요. 더 이상 단순한 전쟁 뉴스로 보지 않고 이제는 실제 공급 충격이 일어난다라고 해석이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오늘 중동 전쟁 리스크와 관련해서 또 추가로 이어진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란 의회의 입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게 통행료 부과를 추진한다고 했고요. 일부 국가 선박이 통행 제한 움직임을 받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가 강화되는 쪽으로 이 중동 전쟁 리스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국제 유가의 급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WTI가 10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브렌트유도 108달러 선입니다. 각각 4%와 2%대 상승을 했는데 100달러를 재돌파한 브렌트유 좀 중요했고요. 전쟁 이후에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유가의 급등이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키우면서 시장에는 압박을 하는 구조로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야기 또 이어서 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반도체 쪽으로 좀 영향을 강하게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반도체 관련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낙폭을 확대한 요인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오늘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좀 급락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유가의 상승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고요. 결국 시장은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반도체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성장주다 보니까 금리 민감도를 가장 높게 받는 섹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미리 파는 흐름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나스닥의 하락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유가가 시장을 누른 가운데 이 반도체 급락이 오늘 나스닥의 하락을 키웠다라고 첫 번째 마켓 무버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이 하버드대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안정적이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살짝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에너지 가격의 충격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전했고요. 하지만 통화 정책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했지만 오늘 시장은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좀 다양한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고용 이벤트 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졸트와 ADP 그리고 금요일 금리의 방향을 결정짓는 비농업 고용 지표까지 이어집니다. 시장은 고용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다소 관망세를 보였다라고 오늘의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들 살펴보셨습니다. 종목의 이야기도 함께 보시죠.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M7에서 반도체를 제외를 한다면 낙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었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메타 0.23% 하락했는데요. 이 사실 장중 내내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 들어서 대략적으로 전부 다 이 매도세가 강하게 발생하면서 이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메타가 일부 국가에서 인스타그램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한 달에 $1 남짓한 돈을 낸다면 스토리를 몰래 볼 수도 있고요. 스토리를 오래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메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서비스가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겠죠. 덕분에 여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방어를 해낸 메타였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이 구글 0.23% 하락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구글이 아니라 아마존이었는데요. 이 아마존은 소매 유통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AI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키뱅크가 이 작년에 미국 온라인 매출의 0.4%가 AI 플랫폼에서 발생했는데 이게 2029년에는 무려 10%까지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기대를 상당히 높였고요. 이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0.61% 상승했습니다. 심층 연구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AI 기능, 이 크리티크와 카운실을 공개를 해줬는데요. 여기에서 카운실이 상당히 중요한 게요. 이게 이 AI들, 그러니까 오픈 AI와 이 챗 GPT와 같은 여러 가지 AI들과 협업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주들에게 있어서 AI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줬다라는 점에서 오늘 소프트웨어주들도 잇따라서 강세를 보였고요. 다만 오늘 반도체단이 굉장히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메모리주들이 강한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 전거래일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잠깐 좀 반등세를 보였었던 메모리주였지만 계속해서 이 구글 터보컨트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구글의 터보컨트 때문에 메모리주에 대한 시각이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평가가 좀 등장을 했는데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 AI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메모리가 더 이상 이 업황을 타는 사이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하겠구나, 이런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글 터보컨트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게 되면서 역시 이 메모리주들은 어쩔 수 없는 사이클주에 불과하구나. 또다시 메모리 수요가 낮아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걱정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주말 사이에는요, 이 DDR5의 현물 가격이 떨어지는 등 이런 D램 가격 상승이 꺾일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고요. 또 두 번째 악재도 있었는데요. 트렌드포스가 올해 노트북 출하량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9%대에서 마이너스 14.8%, 거의 마이너스 15% 가까이로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워낙 크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이 PC 출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건데 당연히 PC 출하량이 준다면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줄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메모리 가격이 그동안 너무 크게 오른 나머지 제사를 깎아먹는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오늘의 급락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이버 보안주들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극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우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이 개별적인 호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전거래일 클로드 미토스 여파로 급락을 겪었었던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런데요,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CEO가 $1,000만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극적으로 반등하게 만든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거 외에도 이 사이버 보안주들 자체에 대한 인식을 좀 변화시켜줄 만한 보고서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울프 리서치가요, AI가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이버 보안 리스크들을 증가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이 기업들에게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투자 의견도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 사이버 보안주들에게는 오늘 다시 한번 기사 회생이 되는 기회였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이란 정세 때문에 오늘 알루미늄 가격이 크게 급등했습니다. 이란이 중동의 알루미늄 생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좀 감행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이 밤사이에 4% 이상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기업들도 오늘 주가가 동반 상승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기업 알코아의 주가도 8%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주들과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 하루였고, 이게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하나의 힌트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이 혼조세를 불러온 3대 지수였었는데요. 먼저 WTI 배럴당 $103를 돌파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무려 4% 이상 급등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된다면 이란의 석유 시설을 초토화하겠다고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이 긴장감이 좀 부각되면서 9원 가까이 올랐고요. 비트코인과 금은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적이라는 파월 의장의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덕분에 이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